그랬대요. 저희 제품 넥스 파우더가 제일 안 막히고 제일 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합병증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하는 그 모든 의료기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게 다 일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장비가 올림푸스라든지 펜탁스, 후지론 같은 장비가 거의 대부분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이나 새로운 시술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본에서 거의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내시경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호생성에서 허가받은 미국 쿡메디칼의 헤모스페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응고작용을 촉진하는 걸로 해서 의약품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우더 타입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건 넥스 파우더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권을 계약한 데가 CMI라는 회사인데 그 CMI라는 회사가 일본의 굉장히 큰 종합상사인 이토츠 상사의 자회사로서 의료기기 판매만 주력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 회사랑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FDA 허가받은 자료를 제출해서 일본 PMDA 후생성에서 그 자료를 다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일본에서 이 제품이 아마 출시가 되게 되면 그 일본 의사들이 쓰게 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생각되고 논문도 많이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허가를 받은 상태고 일본 정부로부터 그 약가 인정의 프로세스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메드트로닉하고 계약을 할 때요,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는 전 지역에 그 판매권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 메드트로닉이 지금 아시아에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브라질, 뭐 중동 이런 데에 아마 등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아도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크기는 하지만 중국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중국 시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제품이 미국의 쿡메디칼의 헤모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요. 그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제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천공이 생기고 사용할 때 자꾸 그 도관이 막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이 저희 제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저희 제품이 등록이 되면 한번 써본 사람들은 저희 제품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인데요. 그 헤모스프레이가 지금 미국에서 1,700에서 2,000불 정도로 지금 팔리고 있고 저희게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저희가 거기에 2배 이상 더 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수님이 미국 가서 그 미국 의사들 만났는데 그랬대요. 저희 제품 넥스 파우더가 제일 안 막히고 제일 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그 합병증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세가 25%가 부과되면 한 50에서 $60 정도 더 추가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헤모스프레이가 한 2,000불 된다고 치고 엔도클롯이라고 올림푸스에서 파는 게 있어요. 그게 한 900불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다 그 세금에 대한 추가 인상분은 메드트로닉이 부담하게 되고 설령 관세가 그 부과돼서 소비자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경쟁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메드트로닉과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가격 정할 때도요. 메드트로닉에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기존에 나온 경제품보다 좀 싸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클립이라고 이렇게 혈관 잡는 게 하나가 120에서 150불이에요. 거긴 다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클립을 잡을 때 4개에서 5개 정도 잡거든요. 그런 거랑 가격을 해가지고 미국 의사들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다른 경쟁보다 좀 싸게 한 것 같고요. 사용량이 증가되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거고, 그건 아마 메드트로닉이 결정할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메드트로닉의 납품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납품하고 그거에 다는 나머지 가격은 메드트로닉이 정하는 거고, 만약에 메드트로닉이 소비자가를 굉장히 높이면은 그 높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사실 관절염 통증 색전이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통증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통제를 올려주거나 진통제를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진통제를 섞어주거나 또 뭐 무릎 주사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한 그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비정상 혈관이 생기고 비정상 혈관 근처에 신경세포가 생겨서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기전이에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그 비정상 혈관을 막으면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그러므로서 통증이 줄어든다. 이게 기본적인 그 기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비정상 혈관만 선택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혈관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의학과 이거 시술하는 의사들이 원하는 거는 정상 혈관은 일단 막힌 다음에 빨리 뚫리는, 그래서 빨리 분해되는 그 색전 물질을 요구를 했고 저희가 그걸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금 유럽에서 그 관절염 통증 색전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색전 물질 똑같은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현재 저희 경쟁품이나 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암, 자궁근종, 출혈 환자에는 쓸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혈관이 많은 병변에 사용할 수 있음이에요. 근데 거기 관절염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럽의 승인을 허가를 신청할 때 저희가 관절염이라는 그 질환을 넣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들어가 있는 색전 물질은 저희가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 후반기부터 저희가 유럽에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 유럽 주요 국가, 주요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은 쓸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 관절염 통증 색전이라는 게 새로운 시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용 임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약품하고 비슷한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통증이 있는 환자 한 120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많이 하는 스테로이드 관절에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우리 제품을 비교해서 통증 경감을 보는 그런 임상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미국의 그 FDA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어제 임상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각 병원에 등록을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임상시험 개시를 하려고 하면 각 병원에서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소위 말하는 IRB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IRB가 그 참여되는 거를 다 우리가 센트럴 IRB라고 해가지고 그 IRB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걸 허가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환자를 그 모집을 해서 임상이 시작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아마 임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술 방법, 이 통증 치료의 방법에 대해 아직은 잘 생소해요. 그게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면역 항암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임상을 해보니까 임상 근거가 환자한테 좋고 생존율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면역 항암제가 대세가 된 것처럼 이거가 모든 관절염 통증에 쓸 건 아니지만 관절염 통증 환자 중에 비정상 혈관으로 인한 그런 통증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임상 근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유럽의 판매 같은 거를 저희도 이제 글로벌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저희 제품을 많이 쓴 일본의 이 관절염 통증 색전의 그 창시자는 오쿠노 박사라는 그분이 있는데 저희 제품 한 1,000명 이상 썼거든요. 그분이 이제 학회 가가지고 넥스페어 F가 자기는 1차 치료다 지금 관절염 통증 색전에, 그리고 임상 결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유럽에서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으로 그 유럽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시작했고, 이건 아마 저희 예상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게 임상적 근거가 만약에 마련되고 나면 굉장히 매출이 늘 거로 생각되고, 넥스 파우더랑 달리 이거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통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게 만약에 임상적으로 근거가 확보된다 그러면 굉장히 매출이 빨리 증가될 거로 생각이 되고,
새로운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소화기 내시경학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췌장담도학회, 무슨 장영구학회, 무슨 상부위장관학회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겠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관절염 통증 색전학회가 새로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생겨서 매년 그 개최되는 그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절염 통증 색전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화된 주제로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번에 그 독일의 그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베를린에 있는 샤르테 병원에서 그 의사 한 분이 프랭켄스타인이라는 분이 우리 넥스페 F 가지고 관절염 통증 색전에 60명 이상의 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동안은 일본에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의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색전 물질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관절염에 쓰는데 이분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왜냐하면 미국 제품 경쟁품은 분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 혈관을 막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혈관을 막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의사들이 무슨 시술할 때 효능도 중요하지만 이거 해가지고 환자 혹시 아프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의사 입장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의사가 이거 쓸 때는 편안하다. 혹시 덜 막히더라도 부작용은 안 생긴다. 이런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다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FDA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프로세스를 빨리 해주겠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가 다 되는데요. 말씀드리다시피 관절염 통증 색전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의 치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FDA가 저희가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고 오늘 그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되었던 FDA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앞으로 허가 프로세스가 좀 빨라질 거고 또 하나는 임상 시험을 해서 우리가 임상 시험 조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나중에 그 미국의 보험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새로운 혁신 제품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허가 프로세스가 빨리 될 것이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임상시험이 성공했을 경우에 보험약가의 산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출이겠죠. 매출이 날려면 결국은 이게 기존의 제품을 이렇게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도 임상적 근거, 두 번째도 임상적 근거, 세 번째도 임상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올해 넥스파우더나 넥스페 F에 대한 임상 논문이 그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임상 논문이라는 게 사실은 채택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잘 디자인되고 결과가 잘 써져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되면 의사들이 그 논문을 보고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게 보통 그냥 막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임상적 근거를 더 확보를 하고 특히 이제 넥스페어 F의 미국 임상이 저희 그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뭐 새로운 제품의 퍼스트 인 클래스의 속분해성 빨리 녹는 그런 미리크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그 근거는 써본 의사들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은 그 당신네 회사 거 괜찮다. 절대 의사들이 뭐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넥스파우더 니네께 잘 안 막힌다. 그다음에 넥스페 F 같은 거 당신네 거 쓸 때 굉장히 안심하고 쓴다. 부작용이 적다. 이런 게 제가 듣고 싶은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근거들이 막 모아지면 아마 많이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면 이제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